안녕하십니까. 씨앗도사 김형동입니다. 6월 25일 날은 안경전님의 한당고기 완역 11주년 기념 북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은 신강철 소설가의 한단고기 소설 5권 완역 기념 북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잊혀진 우리 역사, 우리 선조의 고향, 우리 선조의 정신들을 알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그걸 전 국민에게 일깨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성의와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특히 1922년도 사이토가 조선교육조서를 발간하면서 두 가지 큰 한국의 역사를 지우는 훈령을 내렸습니다. 조선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들의 무의, 무능, 악행을 덜쳐내 그것을 과장하여 교육해서 그것이 하나의 사회 풍조가 되게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복장을 잃었습니다. 단발령에 의해서 갓을 벗고 두루마기를 벗고 그 다음에 수염을 자르고 우리 옷을 입으면 무척 미개하고 안 좋은 것으로 얘기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갓 쓰고 자전거 타기, 갓은 우리 전통이고 자전거는 현대 문명이었기 때문에 안 맞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한복은 서대문 형무소 미결수의 전용복으로 둔갑시켰고 여자들의 한복은 다방마담이나 술집 아가씨들 별로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직종의 사람들에게 입히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덜합니다만은 제가 30대 초반인 1970년대에는 한복을 입고 시내를 돌아다니면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 기사에 불란서 루블 박물관에 한국인 관광객이 50명이 들어섰는데 전부 등산복 차림이었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등산복 차림으로 박물관에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한국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에 우뚝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류가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 한류를 퍼지게 하게 하는 핵심이 바로 이 한단고기 소설을 통해서 한단고기의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 조상들이 살던 곳 강역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조상들의 고향, 우리들의 뿌리의 고향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에 그들은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한단고기 소설가 한단고기에 대한 책입니다. 우선 쉬운 소설을 읽고 그 다음에 한단고기를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단고기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화는 밝음입니다. 우리 민족은 밝음을 추구한 민족입니다.
단은 박달나무 단이고 박달은 배달입니다. 배달결에 역시 밝음을 추구한 민족, 밝음을 추구한 배달민족의 옛 조상들의 기록이 한단고기입니다. 그들의 정신세계, 그들의 활동 공간을 우리가 알아야 세계의 정신적인 종지국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마다 종교가 다른 것, 그것은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는 한 가정에 둘 혹은 셋의 종교가 공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문화의 포용의 문화, 남의 것을 끌어안고 더욱 발전시키려고 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이 사상으로서 우리는 세계를 평화와 화합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음식이 비빔밥이죠. 비빔밥은 뭡니까? 너와 너 다른 식재료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혼합시켜서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맛의 음식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비빔밥 문화, 이것이 바로 융합의 문화입니다. 그날 두 분들의 두 콘서트에 참석하면서 특히 한단고기 소설을 쓰신 신강철님의 이야기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었는데, 그분은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를 폐차시킬 때까지 크락션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크락션을 사용하는 심리가 뭡니까? 남한테 너 피해라 하는 것이고 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크락션을 누르지 않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행위에서 우리 것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신강철 님이 얘기한 것 중에 우리 언어의 대표적인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전부 한 글자, 한 음절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 핵심이죠. 거기에 다른 글자가 한 자가 붙거나 두 자가 붙어서 콧등, 콧구멍 이런 식으로 음이 분화 발전된다는 얘기를 했고, 거의 모든 중요한 뜻을 지닌 것이 한 글자로 되어 있다고 했고, 이 우리 글의 핵심이 천지인 원방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에서 알이 나왔고 하늘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디귿이 나오고 미음이 나오고 몸이 나왔고, 각 삼각에서 시옷, 살다, 서다, 세우다 이런 것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원방각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우리의 글자가 전 세계 언어의 중심으로서 분화 발전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나갈 길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광철 작가님은 한단고기 소설에서 개연수님과 홍범도 장군을 주요 인물로 등장시켜서 거기에서 우리의 잊어버린 사상과 정신을 찾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백두산 천지 그림이 있고, 제가 운이 좋아서 백두산 천지와 같이 생긴 수석을 오래전부터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 제자가 환인 천재의 조형을 그려줬습니다. 하늘에서 받은 메시지는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은 내 모습이 아니니 내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이 위에서 쏟아지는 빛입니다. 하늘의 빛을 받아서, 하늘의 파장을 받아서 정신 세계를 이끌어 간다는 뜻이 들어있고, 그 안에 원이 3개 있지 않습니까? 빨강, 파랑, 노랑. 이것이 바로 삼태극의 정신이고,
모든 것이 천지인 삼태극으로 어울린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 제자가 갑자기 어느 날 나무를 가지고 막 조각을 했는데 누구를 만든 거냐 했더니 바로 마고 할머니다, 삼신 할머니라고 하늘에서 사인이 나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지팡이 모습을 보십시오. 참으로 신비롭죠. 그래서 이 정신, 그리고 이제 한단 고기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밝음이라고 그랬죠. 밝음은 어떤 정신입니까? 지금 여기 신강철 작가님의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출판사 대표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표정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온화하고 평화롭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입니다. 이 웃는 얼굴을 우리는 환한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 환함은 모두를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웃는 모습, 어른들은 하루에 3분을 안 웃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3시간 이상을 웃고 어른이 되면 3분을 웃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늘 웃는 표정을 짓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환단고기의 환, 밝을 한자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핵심 정신이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은 홍덕, 익중의 존말입니다. 홍덕, 덕을 넓혀서, 덕을 높여서 익중, 무리중자, 대중을 유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중을 유익하게 위해서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덕이 뭡니까? 덕이 있는 인격체라는 것은 베푸는 인격체입니다. 베풀지 못하고 학식이 높은 사람은 덕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베푸지 않고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덕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덕의 핵심은 베푸는 인격입니다. 서울 시내에 5개의 궁궐이 있는데 2개의 궁궐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덕궁이고 덕수궁입니다. 전부 덕을 얼마나 중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덕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는 세배를 하러 갈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에게 해줬던 것이 덕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치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덕담할 줄 모르고 악담하고 험담만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진영에 따라서 서로를 험담합니다. 잘못되라고 악담합니다. 어떤 성직자들은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으라고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잊게 한 것이 사이토 조서에 조상들의 무의무능 악행을 들춰내 과장하여 교육해서 그것이 하나의 사회 풍조가 되게 하라고 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총통이었던 아베라는 작자가 떠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식민교육, 이간질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패거리 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한국은 몰락할 것이니 우리가 100년 안에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성할 게 있습니다. 그들이 예시한 대로, 예언한 대로 우리가 패거리와 이간질에 차 있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패거리 정신 버려야 하고 이간질하지 않고 홍익정신, 홍덕익중의 정신을 널리 인간 세계에 실천해서 이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화가 뭡니까?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모든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합리의 반대가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언제나 잣대가 같아야 되는데 상대에 따라서 나하고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후하고 누구한테는 박하게 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로남불하지 말고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우리의 이상향이 뭡니까? 바로 밝음을 추구하는 박달민족, 배달민족, 환한민족, 환국, 환인, 환웅, 전부 환할 환자입니다. 우리는 밝음을 찾아야 되고, 우선 밝음을 나타내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소, 웃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편안하고 환한 웃음을 짓고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핵심 정신이 삼수 정신입니다. 음양 대립이 아니라 3분에 되어서 양, 합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우리 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김희경 대표님 얼굴에서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얼굴에서 보시면 요 코가 있죠. 요 코 위의 세계는 천의 세계입니다. 하늘의 세계입니다. 코에서 받아들이는 기운이 무슨 기운입니까? 하늘의 기운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 밑에 입이 있죠. 이 입은 땅의 기운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세계입니다. 양의 세계입니다. 양은 음이 와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양의 세계에는 전부 다 눈이 2개고, 눈썹이 2개고, 콧구멍이 2개고, 귀가 2개고, 전부 둘로 되어 있습니다. 양의 세계에는 음이 와야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입에서 땅의 기운을 받으니까 음의 세계죠. 이 음의 세계에서는 양이 와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입부터는 밑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조화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늘과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람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코와 입 사이를 인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천지 자연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인중을 다른 말로 고치면 합이 됩니다. 우리 홍익정신, 천부경의 정신에서는 3이 무척 중요한데 3은 바로 작용과 합입니다. 요새 많은 정치인들이 말만 그럴듯하게 합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함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3을 강조한 것입니다. 3은 생명이면서 작용이면서 합하는 것입니다. 작용이 뭡니까? 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인중, 사람이 천과 지의 중심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인간을 중시하는 인본정신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인내천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웃으면서 환하게 살면서 사랑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멋있는 책 한 권을 봤는데 이 제목만 읽어드리면 긍정이와 웃음의 마음 공부라고 그랬습니다. 긍정이와 웃음,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긍정입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게 긍정이죠. 그리고 항상 환하게 웃는 것이 밝음입니다. 우리는 배달민족, 환한 민족입니다. 늘 웃으면서 모두와 평화롭고 화합하게 살도록 노력하시면서
우선 한단국이 소설부터 읽으셔서 그 다음에 한단국이 안경련님의 책까지 읽어서 우리 민족의 정신이 무엇이고 지향해야 할 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어울려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를 깊이 연구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